대변실금, 소변실금이 생기는 원인. 이 두 가지 변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항문괄약근과 요도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생기는 문제로 해석합니다. 괄약근이 느슨하고 탄력이 없어서 새어나가는 것을 조여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괄약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엔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로봇의 손가락이 작동하기 위해선 손가락 근육이나 인대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하지만 이 액추에이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인체의 중요 동력원인 심장이 괄약근까지 무사히 충분하게 혈액을 전달할 수 있어야 괄약근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괄약근에 보내는 혈액에는 포도당이란 에너지원과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괄약근을 포함한 모든 근육들이 멈춰서게 됩니다. 물론 심장의 근육마저도 이런 포도당이란 에너지원과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심근을 위한 혈액 공급에는 관상동맥과 모세혈관들이 역할하지만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건강해야만 최종적으로 말초 근육과 괄약근까지 혈액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중병으로 체력이 쇠약해지거나 출산과 육아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혈액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대변실금과 소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변실금은 젊은 사람에게는 흔치 않은 질환이고 심장이 아주 쇠약해진 노인분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활력이 아주 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식사 후 발생합니다. 이미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는 연령대인 노인분들은 식사로 인해 굉장히 큰 부하가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소화 위배출이 일어날 때까지 무조건 심장이 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위장의 평활근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이 애쓰는 동안 정작 심근에는 혈액 공급이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심장 자체에 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허혈성 심장애입니다. 이때 잘 발생하는 증상이 변실금입니다. 애초에 괄약근이 약해져서 생긴다고 하였지만 이것도 사실이고 좀 더 근본 원인이 심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말초의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심장혈관을 개선해서 심근의 활력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약해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식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말초에서 괄약근을 개선하는 방식은 주로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 말초와 말초로 가는 근육들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아로마 마사지 같은 방법으로도 이런 근육들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초 근육을 개선함으로써 심장이 받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면 심장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선행되어야 하고 이게 선행되면서 심장 자체를 개선시키는 치료법을 시도하기에 더 적절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위에 언급된 것처럼 식사를 통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폭식이나 과도한 육식 또는 떡과 같은 체하기 쉬운 음식들 또는 과식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위협받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식, 육식, 폭식, 딱딱한 음식 등을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근이나 괄약근 등 근육 자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는 게 그것은 콜라겐 같은 영양소이고 이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이 잘 흡수되기만 하면 이런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콜라겐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구했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호흡이고 심장박동이지만 그것보다 항문이 벌어지면 구할 수 없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미 심장의 양기가 에너지가 전기가 괄약근에 도달하지 못한 지 한참 지났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평소 이런 괄약근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는 게 좋겠고 이 괄약근을 강화하는 방법에 항문 조우기 운동법도 있다는 것입니다.